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전국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포함해 기업과 개인까지 폭넓게 노린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가사기 단속국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국가사기 단속국을 이끌 법무부 차관보는 다수구역과 여러 기관이 연계된 사기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총괄하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수법을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복지 혜택과 민간 부문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남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 개혁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미네소타주의 급식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를 포함해 여러 사기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네소타 사기 사건과 관련해 98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인 85명이 소말리아 출신으로 밝혀졌고 현재까지 6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간 1,75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13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1,000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미네소타 현지에 투입되는 검사 인력을 2배로 증원하였고 연방수사국인 FBI는 수십 개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분석과 데이터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약 2,000명의 요원을 미네소타에 급파하여 사기 의심 지역에 대한 가택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사이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1,0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보육 지원금 지급 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고 이민 스폰서들이 대납한 메디케이드 혜택 비용을 환수하는 법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소기업청은 미네소타주 내 4억 달러 규모의 사기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대출 이용자 6,900명의 자격을 정지시켰으며 해당 주의 모든 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농무부는 미네소타주 정부가 적격성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 대한 재인증 절차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금요일 새벽 카리브해 국제수역에서 불법 유류수송 혐의를 받는 유조선 올리나호를 성공적으로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제럴드 포드함에서 출격한 해병대와 해군 합동 특수임무부대가 국토안보부와 공조하여 단행했으며 어떠한 충돌이나 사고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납포된 올리나호는 과거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한 이력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상태였으며 최근에는 동티모르 국기를 달고 운항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선박은 50여일 전 베네수엘라 인근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운항하며 감시망을 피해온 이른바 유령함대의 일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 국방부는 작전명 사우던 스피어를 통해 서반군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고 본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작전에 이오지마함과 샌 안토니오함, 그리고 포트 로더데일함 등 강력한 상륙 준비 전력을 대거 투입하여 범죄 집단이 숨을 곳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주 사이 발생한 5번째 선박 납포 사례로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해상 봉쇄 조치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체포한 과감한 작전에 이어 이번 납포까지 성공하면서 남미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입니다.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유령함대가 정의를 피할 수는 없으며 가짜 국적을 내세워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납포된 선박 내부에 적재된 금지 품목과 유류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선박이 마약 테러 자금줄과 연계되었는지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리나호는 미 해군 함정들의 호위를 받으며 인근 항구로 압송되고 있으며 미 정부는 압류된 유류에 대한 몰수 절차를 밟기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베네수엘라 에너지 시장 복귀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생포한 이후 파괴된 현지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 이상,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투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 경영진은 베네수엘라의 고질적인 도난 문제와 불안정한 치안 상황을 언급하며 투자에 앞서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과거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 자행된 자산 몰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금융 보증과 손실 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인터뷰를 통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면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판매와 유통권을 행사하여 그 수익금을 현지 경제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확보한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우선적으로 시장에 매각하여 재건에 필요한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석유 대기업들은 정부의 제재 완화 없이는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엄격한 세금 체계와 로열티 규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이 같은 지원 정책이 유지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나 백악관은 기업들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카드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 직후 에너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베네수엘라 내 석유시설 복구를 위한 세부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맘다니 시장과 손을 잡고 2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전역의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저렴하고 보편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입니다. 뉴욕시는 기존의 3세 아동 대상 3K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2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 런칭하여 보육 공백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주 정부는 이 사업의 초기 2년 운영 예산 전액을 지원하며 첫 해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 4년 차까지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뉴욕주 내 모든 4세 아동들은 2028-2029학년도 시작 전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프리K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미 8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12억 달러의 보조금을 더해 전체 보조금 규모를 3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현재 뉴욕주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 17만 명의 아동 중 대다수 가정은 보육 비용으로 주당 15달러 미만을 지불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정부는 보육 지원금 수혜 자격 기준을 주 중위 소득의 85%인 4인 가구 기준 약 11만 4천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여 수혜 대상을 기존보다 2.5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뉴욕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중 전일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문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주 정부 직속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국이 신설되며 이곳에서 프리K와 투케어 등 모든 보육 정책의 시행을 통합 관리합니다. 학부모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약 23만 명의 납세자가 1인당 평균 575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 정부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주립대와 시립대 관련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여 우수한 보육 인력을 현장에 즉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뉴욕주는 기존 8억 3,200만 달러 수준이던 보육 보조금을 3.5배 이상 늘린 총 30억 달러 규모로 확정하여 집행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를 직접 소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유럽 국가들을 향해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D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의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그린란드의 안보를 더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은 이미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며
군사력을 증명한 직후부터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추진력을 높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그린란드를 보호하는 데 있어 덴마크와 유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사일 방어를 위한 섬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1951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덴마크의 동의 아래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기지 사용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대나 조약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서 서명보다는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은 목요일 워싱턴에서 주미 덴마크 대사와 그린란드 대표를 만나 영토 인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매입 위협을 철회하도록 설득해달라는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의 통화에서 그린란드의 영토 보전 의지를 재확인하며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그린란드의 주권을 방어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이번 성명이 미국과 필요한 논의를 이어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 덴마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